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지영 마틸다입니다. 지난 시간 자아 정체감 내용 마무리하면서 두 번째 시간으로 보냈었고요.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시간으로 자아 정체감이 시작되겠는데요. 사실 청소년기가 뭐 하는 시간입니까? 하면은 이제 결국 자아 정체감의 내용들 7가지가 있었는데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오늘 처음 이제 이걸 보시는 분들은 찾으셔서 한번 자아 정체감이 뭔지 무슨 내용이었는지 한번 보신다면 이어서 보신다면 훨씬 더 이해가 오늘 강의가 더 잘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아 정체감은 결국 이제 내가 인생의 철학을 세우고 내가 진정한 내가 어떤 건지를 이제 찾아가고 또 평가하고 시도하고 또 배워가고 수정해가는 그런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삶의 모양은 너무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 모양에서 그 나만에 맞는 내가 행복하고 내가 소임에 맞는 그것들의 철학은 어느 기준으로 어떤 모양이어야 되는 것이 나다운가. 그러나 결국 우리는 이제 피조물이기 때문에 내게 생명이 주어지는 이 생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 다음에 나는 이 그 사회에 나 자신뿐만 아니라 어떤 영향을 미치고 살아갈 것인가? 그런데 거기서 받은 달란트는 무엇이고 나의 한계와 또 어려움과 이런 그 단점이랄까요? 이런 그 인간으로서의 나약한 속성들은 무엇인지. 그래서 나는 어느 정도를 이루었을 때 무엇에서 더 큰 보람을 느끼고 또 얼마나 이루었을 때 또 그런 거를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인 것 같다라는 데 대한 어렴풋하지만 그래도 좀 방향이 좀 이렇게 엉뚱하지 않은 식으로 갈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판단하고 마음에 세우는 것을 말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것에서 많은 역할을 하는 것이 결국 이제 남자로서 여자로서 하는 성을 또 우리가 뺄 수 없고요. 그 안에서 이제 결국 역할의 정도, 행위 이런 것들이 사회와 또 이제 주변과 잘 일치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일치만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에게 그것이 고생이 너무 되고 나다움을 막 바꿔야 하고 고통스럽기만 하다면 그거는 생의 의미가 없겠죠. 또 거기에서 조율을 우리가 해와서 내가 뭐 대학은 어느 쪽으로 가야 되고 안 가야 되고 그다음 일은 왜 해야 되고 언제 시작하는 게 좋겠고 이거는 이 정도의 일자리면 시작해도 되겠다. 이거는 나한테는 조금 더 준비를 해서 다른 쪽으로 더 나은 직장을 알아보는 것이 좀 더 맞겠다. 그래서 지금은 뭐 공부는 언제까지 하겠다. 얼마 정도까지 하겠다. 뭘 하겠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 세워 나가면서 이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나에게 맞는 또 내가 좋아하는 또 내가 또 희생하고 일치하고 싶은 배우자 서로 좋아하는 과정에서의 또 갈등이 생기겠지만 그것을 조율하는 거죠. 아까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나에게 맞는 여자가 있지만 싫은 또 여자가 있어요. 또 어머님의 또 요구에 맞는 여자가 있죠.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냥 얼마만큼 참조하고 얼마만큼 또 나의 그 어떤 욕구에 맞게 할 것인가. 또 그게 또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해서 꼭 그런 인연이 그 시기에 나타나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들을 우리가 이제 자꾸 조율해 나가면서 이제 살아가내야 되지만 그것들에 대해서 어렴풋한 시기로나마 생각을 하고 가정은 왜 필요하고 나는 가정 뭐 독신이어도 어떻게 살겠다. 독신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것이 더 필요하다. 독신 아닌 사람에 비해서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결국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이 결국 그 사람의 직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이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뭐 심지어 그 사람 이러면 뭐 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우리가 일을 찾기 위해서 준비하는 게 학생 시절이고 또 일을 하면서 사는 게 성인기고 중년기고 그 다음에 이제 은퇴하고 살고 하는 데서 우리가 일이라고 하는 것들이 무엇을 정했는가에 따라 내가 살 곳, 만나는 사람, 그 다음에 그 보람의 정도, 환경이 너무나 달라질 것이고 거기에 임하는 어떤 윤리적인 태도나 기준도
굉장히 달라질 겁니다. 근데 나답지 않은 곳을 만약에 일을 택하게 되면 정말 삶이 어려워지겠죠. 그런 것들은 가능하면 이 자아 정체감을 잘 구분해서 아는 아이일수록 아마 더 나다운 선택도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들을 해 나갈 가능성이 커질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려면 내가 20대까지 어떻게 준비하고 뭐 얼마나 실천을 하고 무슨 노력을 하겠다 뭐 이런 것들을 대충 이제 생각해 가는 거죠. 그렇지만 사실은 이 생애 이 플랜이 생각대로 되지 않고 하루아침에 사실은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확고히 하는 게 어느 날 아침에 몇 개의 경험을 해본 다음에 평가를 비교해보고 딱 정해가지고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그러니까 당연히 혼돈이 있고 당연히 뭐 끝없이 좌절되는 거예요. 이런 줄 알았는데 아니네 뭐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떤 때는 또 되게 잘 되는 것 같아요. 찾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하다가 또 희망을 또 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것에 부딪히다 보면 이게 아닌가 이렇게 또 되는 거죠. 근데 나는 정말 하고 싶고 능력도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게 뭐 체력이 안 받쳐준다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뭐 의대를 가고 싶은데 성적이 너무 안 될 수도 있고 저같이 예를 들어서 외과 의사가 되려면 필요한 능력이 있는데 거기에 뭐 굉장히 이제 뭐 한계가 있다든지 약점이 있다 이러면 저는 이제 이렇게 꼬맨다 할까요? 이런 거 정말 잘 못하거든요. 다른 어떤 미적인 거는 하는데 아마 그게 좀 어려웠을 거예요. 아마 제한테 능력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걸 제가 이제 많이 느끼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가르치고 하는 것에서 훨씬 더 큰 보람을 느끼고 재미를 느끼는 사람이다라는 것들을 저는 이제 그렇게 빨리 좀 파악을 한 편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뭐 이렇게 되면서 이제 고충이나 이런 것들의 평가가 자꾸 바뀝니다. 제 아는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정말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을 나와서 최고의 하버드 같은 이렇게 대학에 갔었는데 동네에서는 당연히 천재 소리 듣고 갔고 서울대학 가니까 그냥 보통의 수재 정도 이렇게 되더니 이제 하버드 가니까 이제 바보 취급을 받더라. 그러나 이제 얘는 바보라는 생각은 안 하죠. 그렇지만 바보 취급을 받더라. 무슨 말인지 도저히 이해를 못해서 내가 영어를 너무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장학금을 받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바보 취급을 받아서 그냥 웃기만 했다 이런 얘기를 이제 저하고 나눴는데 그렇게 되면서 이제 집에 처박혀서 나 같은 건 죽어야 돼 이렇게 했다가 또 아니야 이렇게 다시 해보자 이렇게 했다가 합리화해요. 요새 애들은 그거 다 싫어해요. 이렇게 이제 합리화도 했다가 포기도 했다가 어떤 거는 굉장히 수치스러워요. 남들은 괜찮다 하는데 나는 끝없이 이제 수치스럽고 또 어떤 거는 어머니가 너무 큰 고집을 피우셔서 싸워야 해요. 그 다음에 정말 속상하지만 내가 키가 너무 작아서 예를 들어서 어느 키 이상이 돼야만 하는 직업에서는 탈락이에요. 그러면 이제 할 수 없어요. 자족하고 수용하는 것이죠. 그렇구나. 그 다음에 나는 이런 사람인데 또 그거보다는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많구나. 현실은 이런 것들을 가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매일 바뀐다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잊지 마셔야 되는 것이 애들의 보이는 지금의 행동과 평가가 특히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즘은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서나 가정에서 정말로 그 기업가 같은 그러한 그 기업에서의 평가 같은 것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월급 명세서 같은 것들의 의미를 띠고 있는 게 성적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성적에서 밀려나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안해하는데 그것이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지만 이게 이제 다른 역할을 하게 되면 공부가 그렇게까지 필요하지 않은 직업에서는 정말 최고의 꼴찌였다 하더라도 최고가 될 수도 있겠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이건 과정이야. 그럼 스스로 찾아야 하는 겁니다. 아무리 이게 행복하다고 엄마가 알려주고 확신을 준다 해도 본인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면 그건 의미가 없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스스로 찾아갈 수 있도록, 즉 다시 말하면 좋은 부모라는 것은 그 아이가 내가 누구인지를 좀 알아서 깊이 생각을 해서 내 미래를 좀 더 희망적으로 꿈꿀 수 있고
구성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부추겨 주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아이고 큰일 났다 야, 니 어떡하나 이런 태도보다는 이건 과정이다 라는 것들을 이제 어머니가 알고 있다면 아마 언어적인 태도라든지 이런 게 아마 차이를 보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청소년기는 자아정체감을 세우고 이제 앞으로 그것을 따라서 살기 위해서 배운다. 배운다는 건 변한다는 거예요. 채우고 버리고 변한다는 거예요. 준비한다는데 준비하는 내용이 달라지겠죠. 당연히 자아정체감이 다르니까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영향을 주는 게 말씀드린 대로 지난 시간에 부모님의 인생관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돈의 가치를 두느냐 안 두느냐, 더 영성적인데 두느냐, 그 다음에 여자란 이래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저러고야 된다고 생각해도 그래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거냐, 그것을 더 우선시하느냐,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말하는 태도 같은 거 제가 양육 태도 말씀드렸죠. 버려지고 스스로 못한다고 이렇게 팽개쳐진 아이냐, 아니면 굉장히 압력을 줘가지고 뭐든지 다 해주고 남한테 체면을 세우기 위해서 애는 요만한데 이만한 것처럼 보이게끔 해서 그 중간에 괴리해서 자기가 괴로워하게 만드는 그런 양육을 취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우고 배워갈 내용들이 달라집니다. 그럼 그런 건 어떻게 채울 수 있냐? 드라마를 볼 수도 있고 좋은 친구를 사귈 수도 있고 어떤 활동을 할 수도 있고요.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영향을 우리가 받겠죠. 끝없이 받겠죠.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청소년기 동안에 신앙이 있느냐 신앙이 없느냐 하는 것은 자아적인 가장 중요한 영향을 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이라는 것과 목숨은 달라요. 목숨하고는 다른 의미죠. 그래서 신앙적으로는 사람들은 이 생명의 길, 뭐 생명을 주겠다 이런 말의 의미를 아마 좀 달리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연히 좋은 삶도 다르겠죠. 그 다음에 이제 피종으로서 예를 들어서 뭐 종이 이제 성경에도 나오죠. 뭐 차려달라고 했을 때 내가 할 일을 했을 뿐이다. 그래서 대접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업적으로 남을 돕는다고 해도 모든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칭송해야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을 알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자세여야 되는가? 왜 착한 사마리아인이 이웃인가? 그 사람 나 한 번 본 적도 없는데 내 돈 갖고 내 마음대로 쓰는데 왜 가난한 사람 뭐 도와주고 신경 써야 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고요.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불합리가 있습니까? 전쟁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돈 있는 사람들 백으로 해서 얼마나 많은 또 그 나쁜 짓들을 하고 또 혜택을 받고 또 아무리 열심히 해도 벗어날 수 없는 절대적 빈곤들이 너무너무 많고, 그러니까 이런 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는 거죠. 거기에서 나는 이제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 종처럼 그냥 지위가 낮다고 내가 그렇게 할 것인가. 아니라는 거죠. 어떨 때는 정말 그 식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레기로도 도움을 받는다는 태도가 필요할 때가 있을 것이고, 담대하고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달란트와 능력을 드러내야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뭐 이런 것들이 다를 거죠. 그 다음에 내 소임은 내하고 네가 다르기 때문에 다릅니다. 당연히 소임이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쟤는 정말 이상한 애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걔한테 물어보면 자기 보고 이상하다고 하겠죠. 그러니까 결국 내가 니하고 나는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소임이 다르다. 그래서 그 소임의 역할 때문에 이렇게 힘들 수 있어. 그러나 내가 어떻게 말을 해야 이 좀 불합리하게 나오는 저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저 소임을 못하게 방해하지 않고 대처할 것인가를 대해서 우리는 이제 다양하게 알아가야 내가 훨씬 더 지혜롭게 행동할 수가 있겠죠. 빵만으로 산다 뭐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빵만으로 살죠. 사실 커피도 먹어야 되고 빵 먹어야 되죠. 하나님 말씀 그 왜 그런가 했을 때 돈에 대한 경제관념을 얘기해 보면 사실은 돈이 왜 필요한가라고 했을 때 이제 이게 영성적 의미가 없는 상황에서의 빵은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영성적인 것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서 빵이 어떤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이제 분명히 할 수가 있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의미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행복하려면 이제 뭐
좋은 직업이 필요하고 좋은 직업이 필요하려면은 공부를 잘해야 되고 공부를 잘하려면은 이제 뭐 이제 또 다시 돈이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구조이죠. 그렇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힘들어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무디게 하지 말아라는 것은 결국 완고하지 않아야 그 가난한 이웃에 대한 것들을 이웃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요. 남의 어려움에 자비를 보일 수 있는 마음이 생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사랑의 기준도 달라질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하여라.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처음 보는 사람한테. 그것들에 대한 의미가 신앙이 있는 아이와 없는 아이는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 자체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우리가 정말 왜 중요하냐고 하냐면 아이가 스스로 신앙을 갖겠다 이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청년기가 되면 친구 따라서 강남을 가기도 하고 드라마에서 봤더니 신부님의 역할이 너무 좋았고 그래서 내가 이제 선택하게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가정이 만들어준 것들이 이제 많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고 이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 그 어릴 때 그 신앙적인 것들이 청소년과 굉장히 중요하고 그 신앙의 바탕에 둔 부모의 자세, 태도를 우리가 왜 같이 제가 이렇게 함께 여러분께 강의 드리면서 생각하고 있냐 하면 이 아이들에게 자아 정체감을 갖는데 가장 영향을 주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의 토양 위에서 아이가 달라지긴 어려워요. 엄마가 이걸 보였는데 이렇게 되긴 어렵죠. 콩 심은데 콩이 나는 거니까요. 사막이 토양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냐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부모 교육도 같이 청소년 신앙 교육과 함께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 이제 청소년 교육의 생각이고 또 그렇게 우리가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이어서 이제 4번째 시간으로 해서 어떻게 도와줄까에 대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